안녕하세요. 벌룬파티스쿨의 풍선아트 디자이너 송동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헬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풍선 참 많이 보이시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일단 돌장식 시장 참 커졌죠? 돌잔치라든지 회사 대기업 홍보라든지 아니면 작년 월드컵이나 보통 행사 때 보시면 헬륨 풍선 참 하늘로 많이 날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헬륨 가스, 그 헬륨 가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간단한 것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헬륨 부케 시장, 풍선 딜리버리 시장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런 일본 쪽에서만 하더라도 헬륨 배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런 날이 금방 오리라 생각하고요. 우선 간단한 장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풍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컬링 리본, 이렇게 줄을 잡아당겼을 때 풍선 아주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꼬불꼬불 컬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컬링 리본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런 장식하는 데 있어서 망사라든지 이렇게 풍선 내부를 코팅해서 오랫동안 떠있게 하는 하이플로트라든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레귤레이터. 헬륨은 굉장히 고압의 가스이다 보니까 이런 레귤레이터를 통해서만 가스 압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쉽게 풍선을 불 수가 있어요. 이런 듀얼 사이저를 이용해서도 헬륨을 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헬륨 풍선 불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헬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알려드릴 사항은 헬륨은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부력이 생기는 데는 참 좋은 가스이고, 수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륨은 무미의 아주 안전한 가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밀폐된 공간이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헬륨 풍선을 불었을 때 오래 가지 않는 이유는 헬륨의 분자가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비교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 풍선 안에 공기 분자의 크기가 이만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헬륨의 분자 크기는 굉장히 작은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의 표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헬륨 풍선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반나절이다, 한나절이다, 아니면 몇 시간이다 이렇게 떠 있는다고 가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보통 11인치 헬륨 풍선의 기준으로 일반 스탠다드 컬러, 빨강, 파랑, 노랑, 원색적인 컬러나 투톤 컬러, 비치는 것들, 아니면 파스텔 계열의 그런 색상들은 기본적으로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하루 정도는 떠 있으니까 행사하시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겠죠? 단지 같은 11인치라도 펄톤의 경우에는 풍선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빛나는 풍선은 원칙적으로 불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이 되는 풍선보다 약간 크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스탠다드 풍선보다는 약간 무게가 더 나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16시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18시간 정도, 이 정도 떠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륨 가스통 많이 보셨을 거예요. LP 가스통처럼. 여러분들 이 크기가 지금 커서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지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우리가 10리터에서 13리터, 15리터 그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헬륨 통입니다. 보통 커다란 헬륨통, 사람 키만한 한 150cm 정도 되는 헬륨통이 47리터짜리예요, 여러분들. 47리터. 그리고 보통 34리터 크기가 있고 10리터에서 15리터.
이런 식으로 가볍게 운반이 가능한 헬륨통들이 있습니다. 보통 11인치 풍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47L의 경우에는 약 470개에서 500개 정도까지도 불 수가 있어요. 헬륨 풍선은. 만약에 34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340개에서 한 370개 정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L다 그러면 100개 정도를 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15L면 150개. 단 기준이 11인치 풍선, 약 지름이 28cm 정도 크기의 풍선일 때 의미합니다. 만약에 11인치 풍선을 이렇게 불었다면 한 가지 그냥 간단한 예로 3피트짜리 이따만한 풍선이라면 여기에는 11인치 약 30개를 불 수 있는 양의 헬륨 가스가 들어갑니다. 부피는 삼중으로 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가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 작은 10L짜리 통으로 헬륨 풍선을 11인치를 100개 정도 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커다란 이런 풍선은 불렸을 때 한 90cm 정도 되는 3피트 36인치 풍선인데 이런 풍선일 경우에는 약 3개 정도밖에 못 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풍선을 한번 직접 불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인치 투명한 풍선과 한번 투명하지 않은 풍선 이 두 개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일단 투명한 거 먼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약 이렇게 작은 형태 이 정도 크기면 한 10인치 정도 되겠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크기를 비교해보면 11인치 크기를 우리가 풍선을 갖다가 11인치다, 뭐 12인치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헬륨 풍선이 들어갔을 때 아주 정확한 적당한 양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갖고서 그런 짜지거든요. 지금 이 사이저를 통과해 보면 약 10.5인치 정도의 헬륨 풍선을 크기를 맞춰 놓은 거예요. 자, 항상 이렇게 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륨 풍선에 이런 컬링 리본을 잡고 풍선을 잡아당겨서 살짝 돌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놓으시게 되면은 금방 떠오르겠죠? 그리고 이쪽 컬링 리본에 부드러운 면과 거친 면이 있는데 이런 가위를 대고서 수직으로 세워서 한번 쭉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컬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높이. 일단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띄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풍선을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보통 11인치 헬륨 풍선의 경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무게가 약 10g 정도 됩니다. 10g. 그러면 옛날 한번 모 방송에서 사람을 띄어 올리는 풍선을 이용해서 띄어 올리는 거 보셨죠? 헬륨 풍선이 한 개당 10g이니까 만약에 30kg의 어떤 물건을 띄어 올리려면 약 3,000개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차량에 이용해서 현수막을 들어 올린다든지 그런 행사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럴 때 사용하는 풍선 개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묶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요거를 갖고서 하나를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풍선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풍선을 묶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리본 묶기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리본 묶기, 고리 묶기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혼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묶기 방법을 잘
잘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풍선을 불고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줄, 요 풍선의 주입구 부분과 컬링 리본을 약 30cm 정도 30cm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풍선만 잡아당겨요. 리본은 두 손가락으로 잡고 있고 풍선만 잡아당긴 상태에서 풍선을 감싸서 두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리본 묶기입니다. 이 리본 묶기가 가장 좋은 방법은 굉장히 편리하게 묶일 수가 있고 풍선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옮기고 싶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네, 이 컬링 리본을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방법이 지금 처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리본 묶기 방법이 된 겁니다. 하늘로 띄워놓고 자, 이번에는 고리 묶기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묶기. 고리 묶기의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이지만 풍선을 먼저 이렇게 하나 불어서 일단은 묶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편한 방법대로 묶어줍니다. 한번 이렇게 묶어주셨죠? 이거 두면 날아가니까 잘 잡고서 컬링 리본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잡아보시고 어릴 적 실뜨기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풍선을 일단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고리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집어넣으시고 살짝 뒤집어서 엄지손가락 들어간 자리에 검지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 주시기 전에 이런 고리가 형성이 되죠? 요 고리 안으로 미리 불어놓은 풍선을 집어넣고서 쭉 잡아당겨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시면 처음 묶었던 리본 묶기 방법이 굉장히 편한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느 방법이 꼭 맞다 틀리다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본 묶기 방법, 빨간색 풍선호를 이용했던 리본 묶기 방법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마 작업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불어놓은 풍선은 여러분들이 웨이추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들, 무게추 역할을 해주는 어떤 것들에도 묶어 놓으시면 되고 간단하게 없으시다면 마운트 같은 거 이용해서 붙여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헬륨 펄아치 만드는 방법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펄아치 만드는 방법은 돌장식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여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스트링 오브 펄아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펄이라는 뜻이 반짝이, 진주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동사로는 진주알을 엮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낚싯줄만 하나 달고 헬륨 풍선만 불어서 묶어만 주시게 되면 저절로 아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웨이추의 역할을 해주는 어떤 거든지. 자, 크기는 일정한 크기로 불어주시면 되고요. 펄아치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아치에 들어가는 풍선은 여러 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기해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하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풍선에. 일단
풍선 안에 하트를 스틱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시고 가운데 한쪽 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가운데 부분에 넣어주시고 이 풍선을 11인치 투명한 풍선 주입구 안으로 넣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불어주는 형태 겉에 걸 불고 안에 어떤 풍선을 하나 이렇게 작게 불어주는 형태를 트윈 벌룬이라고 그럽니다. 트윈 벌룬 풍선에 있어서 우리가 트윈 벌룬이라고 그래요. 또는 더블 버블 벌룬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좀 어렵죠? 더블 버블 벌룬이라고 그러는데 자격증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꼭 나오니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겉에 풍선을 먼저 불어주게 돼 있어요. 보시면 왜 그러냐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소리가 잘 안 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겉의 크기를 적정하게 한 9.5에서 10인치 사이즈로 불어주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이용해서 안에 풍선 주입구에만 살짝 넣어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불어주시게 되면 예쁜 풍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쉽게 묶으시려면 안에 풍선만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안에 빨간색 풍선만 잡아당기셔서 제가 이번에는 낚싯줄에 한번 매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낚싯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낚싯줄에 한번 매달아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리본이라 생각하시고 가운데 빨간색 풍선만 잡아당기신 상태에서 한 바퀴 낚싯줄을 감고 겉에 투명한 풍선까지 같이 감아서 이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리본 묶기 형태가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리본 묶기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동.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아치를 만들고 싶으시면 아치 공식 기억나시죠? 대략적으로 밑변 길이와 높이를 따지셨을 때 밑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m 정도 되고 높이를 한 1m 정도 한다 그러면 약 3m 길이의 아치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무게줄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풍선을 살짝 한번 달아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원하는 개수만큼 불어주는 겁니다. 풍선을 다른 색깔로 한번 예쁘게 불어볼게요. 이렇게 잡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리본 묶기를 이용해서 계속 묶어줍니다. 이쪽도 엉키지 않게 또 리본 묶기를 이용해서 묶어주시고요. 무게추를 먼저 달아 놓으시고 풍선을 계속해서 묶어주시는 겁니다. 두 개 정도만 더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줄을 잠깐 잘라보고요. 낚싯줄을 이렇게 잘라보고 또 반대쪽에도 이렇게 물풍선을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물풍선을 쓰는 이유는 가장 구하기가 쉽죠. 풍선만 있으면 물 담기는 쉬우니까.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자리를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풍선을 보시면 원하는 높이로 이렇게 맞추셨을 때 지금처럼 가깝게 하시면 높아지겠죠. 보시다시피 멀리 두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일정한 이런 스틱이나 자를 이용해서 풍선과 풍선 사이의 길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싶으면 여기에서 또 잡아당겨서 한쪽으로 맞춰주시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길이까지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쪽도 옮겨주시고 더 옮겨주셔야겠죠. 그러면 거의 이런 길이가 맞았고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만들어봤던 아치 공식 기억나시죠? 만약에 2m, 1m, 3m다. 그러면 내가 풍선을 30cm 간격으로 두겠다 하시면 필요한 풍선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요 끝에 다시 한번 요거 하나를 해서 균형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투명한 풍선에 하트 풍선을 하나 넣으시고 반대로 겉에 풍선이 아니라 안에 풍선 한번 먼저 불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풍선을 부시고 겉에를 불게 되면 아마 분명히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끄럽지만 소리를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처럼 겉에 풍선을 불고 안에 풍선을 불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지만 안에 풍선을 먼저 불고 겉에 풍선을 불게 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작업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트윈 벌룬 형태, 3매듭에 같이 묶어주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항상 작업상 겉에 걸 먼저 불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펄아치를 만들어 왔죠? 자, 펄아치만 만들어 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기본이 되는 헬륨 부케 한번 같이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풍선 헬륨 부케를 만들어서 테이블 위에 센터피스 형태로 만드실 때 참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바닥에서부터 풍선이 떠 있는 높이가 170cm 이상이 되게끔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풍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떤 파티 분위기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를 내야지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가려서 그런 행사장 분위기를 오히려 역행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높이 170cm 이상의 높이가 되게끔 해주시고 테이블 바닥에서부터는 최소 35cm 이상 요 사이에 테이블 센터피스를 할 때는 요 사이 부분에 뭔가 가려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35cm에서 60cm 요 사이 부분에. 그래야지만 앉았을 때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헬륨 부케를 띄어서 요 밑에는 화기라든지 어떤 앵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이런 화기의 높이가 35cm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아주 단순하게 헬륨 풍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어두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색깔을 아래쪽으로 두시는 거예요.
밝은 색상은 위로 두시고, 그게 시각적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럼 제가 일단 4개씩 이용해서 부는 헬륨 풍선 부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본이 되는 건 가장 윗부분의 풍선 먼저 불어주시는 게 작업을 하시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장 윗부분 되는 풍선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트윈 벌룬을 불 때는 18인치 풍선에 11인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겉에 거 먼저 불어주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18인치라고 가정을 하면 약 50cm 크기라면 약 40cm 정도의 크기를 먼저 불어주시고 나중에 또 11인치 크기 분량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크기를 불어주시면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적당하게 한 40cm 크기의 풍선을 불고 그 다음에 안에 풍선 11인치를 불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불어주시고 안에 풍선만 잡아당겨서 컬링 리본을 활용을 해서 자, 보시면 컬링 리본을 이번에는 좀 길게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안에 풍선만 잡아당겨서 또 묶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이 높이는 약 키 높이 2m 정도로 하기 위해서 컬링 리본을 쭉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이런 망사 같은 거 이용해서 물풍선 하나 아주 가벼운 형태로 이렇게 싸주시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뻐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밑부분을 망사 이 부분을 컬링 리본으로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일단 묶어보시고 이걸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제 키 높이 정도가 됐죠. 이런 식으로 내려놓으시고서 풍선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자, 4개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현장에서 이렇게 헬륨 풍선 부실 때 이렇게 헬륨 풍선 어디다 두실 거예요? 옆에 이렇게 차실 건가요? 그럼 작업하시기가 힘들겠죠? 먼저 이렇게 위에 거를 불어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2개를 살짝만 풀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살짝 돌려서 걸어 놓으시고 2개를 이렇게 또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또 잡아당겨 묶으시고 이 묶으신 걸 이제 다시 한번 풀러서 서로 2개를 이렇게 꼬아주시는 거예요. 요 꼬아주신 상태에서 놓치면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요 풍선을 잡으시고 이 2개 부분 꼭지점에 최대한 이렇게 위로 쭉 올리셔서 보이십니까? 아랫부분 풍선 꼭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두 바퀴 정도만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기에서 한 단만 더 아랫단 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를 서로 꼬아서 밀착이 될 수 있게끔 서로 밀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밀어주신 상태에서 풍선만 잡고 이 끈으로 이렇게 한 바퀴만 꼬아주시면 아주 간단한 이런 클라우드 헬륨 부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방 아주 간단하게 요 양옆에 하나, 두 개를 놔주시고 지금 우리가 금방 만들어 보았던 헬륨 퍼라치를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생각하고 놔주시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됐죠? 또 여기에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면 테이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게 3개만 이용해서 부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자, 색깔을 이렇게 노랑하고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색깔만 불어볼게요. 어두워 보이는 색깔을 아래쪽으로 두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어두워 보이는 색깔을 아래쪽으로 하나, 길게 하나 불어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벼워 보이는 색깔도 하나 이렇게 불었습니다. 묶어주시고, 3개의 풍선, 3가지 색깔의 풍선만 갖고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워 보이는 색상을 약간 밑으로, 그 다음에 밝아 보이는 색을 이렇게 위로 해서 3분의 1 정도씩만 겹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풍선이 떠 있는 높이가 약 170cm 정도 되게끔 띄워주시는 거고요. 여기에는 무게줄을 하나 달아주시고 각각의 테이블에 이렇게 하나씩 띄워주시면 이것도 아주 단순하지만 예쁜 형태의 헬륨 부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끝부분은 가위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헬륨 풍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또 내려놓고 옆으로 옮겨놓고 우리가 환타지 클라우드 만들어 본 거에 대해서 약간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컬링 리본이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가위를 세워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예쁜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될 거고, 좀 더 많이 달아주고 싶으시면 리본을 더 자르셔서 중간 부분 잡고 끝에 부분을 몇 개를 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쭉 늘어뜨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아주 작게 풍선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이런 풍선들을 이렇게 아래쪽에 한두 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두 개만 더 달아주시면 좀 더 아름다운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꼭지 부분들은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또 이런 곳에 간단하게 활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컬링 리본 비슷한 이런 망사 리본 재질을 이렇게 자르셔갖고 또 예쁘게 사이사이에 넣어서 같이 더불어서 이런 망사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씩 꽂아주셔도 아주 예쁜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헬륨 풍선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하루에 떠 있는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떠 있는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18인치 풍선이 있다 보니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하이플로트라는 풍선 내부를 코팅하는 용액을 쓰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슈퍼라고 되어 있죠. 하이플로트도 일반 하이플로트가 있고 슈퍼 하이플로트가 있고 울트라라는 하이플로트가 있는데 이런 하이플로트 용액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헬륨 풍선 떠 있는 채공 시간을 굉장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에 맞게끔 펌프 키트가 있고요. 이 클립을 안에 넣어 주신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깨끗한 풍선을 최대한 주입구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펌프를 눌러주세요. 그럼 펌프를 눌러주시고 닦아내듯이 풍선 주입구에 묻지 않게 닦아내듯이 하시게 되면 이 안에 지금 코팅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코팅액을 잘 비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체에는 굉장히 무해한 제품이지만 성분 자체는 약간 화학적인 성분이 있어서 헬륨 풍선을 불어놨을 때 가끔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이플로트 처리를 해놓고 나서 최소 3,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풍선을 불게 되면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분다고 해서 터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얼룩이 져 보이죠? 이 상태에서 풍선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한 모습이 보이죠? 이 상태로 헬륨을 불어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겠죠? 슈퍼 하이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약 3배 정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는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시려면 여러분들 헬륨 풍선을 오랫동안 떠 있게 하는 방법도 아신다면 더 좋겠죠? 헬륨 기초라서 우리가 간단한 것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헬륨 풍선 갖고서 만들 수 있는 것들 보여드리고요. 또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들, 드롭이라든지 릴리스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